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반도체는 정말 끝난 걸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내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3% 내린 2332포인트, 코스닥은 0.46% 내린 75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1%대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막판으로 갈수록 그 낙폭을 좀 줄이면서 0.63%, 0.46% 하락한 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했는데요. 기대한 만큼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하루였고요. 시장은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은 후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 나오면 단기적인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올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일의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하루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 증시가 이제 제가 새벽 3시까지 계속 이제 금리 발표되는 걸 좀 기다리고 좀 밤을 좀 샜는데요. 미 증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75비 인상 발표가 있은 후에 한번 이제 크게 출렁이고 다시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장이 미 증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역시 시장의 예상치대로 75bp를 인상함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뭐 요동치지 않고 그래도 잘 가는구나, 견조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음봉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금리 발표 이후에 이제 파월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주된 골자가 얘기를 하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점차 줄어서 누적된 정책 결정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네, 좀 말이 좀 어렵죠. 요약하면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는 금리 하락을 하지 않겠다. 그냥 계속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미 기준금리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이제 최종 연말에 있을 이제 최종 기준금리 그걸 수치죠. 네, 그래서 보면 2022년도는 올해죠. 4.4%, 그다음에 23년도는 4.6%, 그리고 24년도에 와서야 금리 피크아웃 3.9%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25년도에 이르러서야 2%대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파월의 의견과 그 다음에 전망치를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금리는 이제 내년까지 계속 고금리로 간다. 그때까지 물가가 잡히는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경기 침체에 들어서는지 등을 종합해서 보겠다라는 게 파월의 그 다음에 미 연준의 의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계속 힘든 장이 지속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봐도 러시아의 패배죠.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본인이 졌다 패배 선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30만 명 동원령,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진 핵을 이제 언급하면서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죠. 이 미친놈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푸틴의 이 발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제 전쟁이 거의 좀 고착화되는구나. 어느 한쪽이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전쟁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지 그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아직 천연가스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다. 푸틴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최대 가스 기업이죠. 유니퍼라고 하는데요. 국유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민간 기업이었는데 아무래도 독일 지금 전력난이 좀 우려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뭐 좋지 않은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국유화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독일과 러시아, 뭐 유럽과 러시아의 대결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오늘 드디어 1,400원. 네. 이제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이제 강화됨에 따라서 강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결국에는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계속 못 가고 그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주는 좀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견조하게 오늘 1%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했죠. 특히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어,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듯이 안 좋다는 전망 때문에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지금 바닥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또 단기 반등이 나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더 떨어질 자리도 없죠. 네, 삼성전자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미 많이 마음을 놓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튀어보시라. 네, 조금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역시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랐죠. HLB, 바이오주 등이 좀 약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의 이슈가 계속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죠. 그래서 국내 K 게임의 이제 한계성을 많이 드러냈다라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데 운영 방식이 굉장히 좀 헬적하다. 너무 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사용자를 좀 고려하지 않는 실계만 너무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역시 주가도 못 가고 있죠. 그리고 JYP나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같은 주들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는 올랐는데 제약은 또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제는 FOMC 이슈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할 거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들이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 악화 전망으로 인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마감했을 때 미 긴축 쇼크에 의해서 외인 기관 팔자 750선 턱걸이 했다. 그리고 미 연준이 만든 공포감 상생 지수 11년 만에 최저치 중국도 못 가고 있죠. 그리고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코스피 어디까지 밀리나. 네. 오늘은 정말 뭐 환율 그 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금리 정말 어느 거 하나 좀 희망적인 뉴스들이 잘 없었죠. 그래서 오늘 개별 장세로 좀 이어졌고 오늘도 여전히 로봇주 같은 것들이 좀 장막판에 좀 소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태양광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이 다시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도체가 빨리 와야 될 텐데요. 네, 네,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월봉 차트 가져왔습니다. 지금 52주 신저가 가격 라인이 2020년 말에 막 6만 전자 돌파하고 8만 전자 뭐 눈 떴다 하루아침에 눈 뜨면 뭐 7만 전자 8만 전자 막 이렇게 경신하던 때 있었죠. 지금 그 전에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해기했죠. 그래서 이때 막 삼성전자 박스권을 막 이렇게 그릴 때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때 박스권을 막 이렇게 행보할 때에 그 삼성전자 가격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정말 이제 바닥이다. 여기입니다 이제.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떨어져도 뭐 4만 원대 후반 네, 그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네. 그리고 ARM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관련된 기사는 이제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ARM이라는 회사는 이제 원래는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다가 이번에 매각하면서 뭐 인수기업이 뭐 삼성 유력한 인수기업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제 드래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하락의 가장 큰 이유, 뭐 업황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지는 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수요 하락에 있죠. 그래서 반도체를 수요가 떨어짐에 따라서 뭐 재고는 당연히 이렇게 쌓여가고 있고 그 재고 부담 때문에 주가 전체적으로 좀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가 계속 지지부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9월 20일자 유안타 증권에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이 반등 모멘텀은 뭐가 있냐? 라는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건데, 이 유안타 증권의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SOTP에 기반한 동사의 기업 가치, SOTP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사업부가 굉장히 여러 개 쪼개져 있잖아요. 그 각 사업부별로의 이제 가치를 다 이렇게 추정한 다음에 이거를 합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준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증권사마다 다 기준이 뭐 제각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유안타 증권에서 산출한 기업 가치는 622조다. 뭐 이렇게 있죠.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MX. 그래서 다 합쳐서 622조인데,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려는 모멘텀은 뭐가 있냐? 라는 걸 이제 분석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 수익성.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자죠. 전 세계 뭐 거의 1, 2위 다투는 회사고 거의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EUV 기술력,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뭐 지위가 부각돼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굉장히 뭐 우리나라 1등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 전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못 간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말을 지나면서 성장 전략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될 삼성 파운드리일 것.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이 연말에 와서 오면 이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전략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이제 스윙 팩터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D램 3사, 뭐 여기는 리포트에 안 적혀 있었는데 D램 3사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사를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 3사에서 이제 공급을 좀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 회복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 다음은 이제 재고 레벨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재고 쌓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22년 4분기 재고가 이때쯤에 이제 피크아웃 구간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반등 초입 구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 주가 반등의 시작은 2022년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결국에는 재고를 어떻게 털어내느냐,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피크아웃이 되는 시점이 올해 4분기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직은 삼성전자는. 그래서 4분기 이제 메모리 3사의 매출 재고 자산 비율은 0.9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두 개 사이클에서 메모리 3사의 합산 매출액, 재고 자산 대비 이제 매출액 비율 기준이 1.0배 이하 구간에서 주가는 바텀에 근접했다는 점에 주목. 지금부터는 듀레이션보다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게 그 시점이 올 4분기에 있지 않나. 이때 되면 금리도 이제 금리 인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고 좀 전망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상승의 초입 구간, 주가 반등 초입 구간 이렇게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 좀 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는 이제 뭐 따로 제 포트폴리오에는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뭐 목표가나 뭐 손절가 뭐 이런 것들 따로 이렇게 뭐 설정해 두진 않았는데 뭐 삼성전자 투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의미는 없죠.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억만전자, 팔만전자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기 투자자로 이제 전환을 하신 거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금 장기 투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두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